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프로그래밍부터 분산 운영체제까지 각 유형의 특징과 실무 활용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릴게요. 코드덱에서 함께 학습해 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단일 프로그래밍 OS의 개념과 코드 실습을 진행하고 멀티 프로그래밍과 멀티태스킹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실시간 운영체제 RTOS, 분산 운영체제, 그리고 임베디드 운영체제까지 총 6가지 유형을 코드와 함께 학습합니다. 단일 프로그래밍 OS는 한 번에 오직 하나의 프로그램만 메모리에 적재하여 실행하는 가장 초기의 운영체제 형태입니다. 1950년대 컴퓨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했지만 놀랍게도 한 번에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1차선 도로에서 차가 아무리 많아도 한 대씩만 지나가는 것과 같은 구조였죠. 단순하지만 자원 활용 효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단일 프로그래밍 OS에서 프로그램이 입출력 작업을 할 때 CPU는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요리사가 오븐에 빵을 넣어놓고 다른 요리를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것과 같았죠. CPU 활용률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보호가 필요 없었고 프로그램 간 충돌이 발생할 일도 없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웠죠. 이 코드는 단일 프로그래밍 OS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싱글 프로그래밍 OS 클래스의 CPU 비즈라는 불리언 변수가 있습니다. execute job 메서드가 호출되면 먼저 CPU 비즈가 true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true라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대기 메시지를 출력하고 바로 리턴합니다. CPU 비즈가 펄스일 때만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이 끝나면 CPU 비즈를 다시 펄스로 바꿉니다. 핵심은 CPU 비즈가 true인 동안에는 어떤 새 작업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OS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메모리에 적재하여 CPU 활용률을 높이는 운영체제입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죠. 한 프로그램이 입출력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합니다. 1960년대 초 IBM의 OS360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도입되면서 CPU 활용률이 30%에서 70% 이상으로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보호 기능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있으니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작업 스케줄링도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작업이 CPU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 다음에 어떤 작업을 실행할지 결정해야 했죠. 단, 프로그램이 스스로 CPU를 양보할 때만 전원이 일어난다는 점이 한계였습니다. 이 코드는 멀티 프로그래밍 OS의 작업 전환을 보여줍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OS 클래스에는 잡큐 리스트와 커런트 잡 인덱스가 있습니다. 로드 잡즈 메서드로 여러 작업을 미리 큐에 적재합니다. 아나이오잇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현재 작업이 입출력을 기다리게 되면 이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 번호를 출력하고 커런트 잡을 다음 인덱스로 변경합니다. 모듈로 연산으로 순환하면서 다른 작업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멀티태스킹 OS의 비밀은 시간 분할에 있습니다. CPU가 프로그램 A를 0.01초 실행하고 프로그램 B를 0.01초 실행하고 다시 프로그램 A로 돌아옵니다. 이 전환이 초당 수십에서 수백 번 일어나니 사람 눈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과의 차이는 운영체제가 타이머 인터럽트로 강제 전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멀티태스킹의 핵심 개념입니다. 작업을 전환할 때마다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다음 작업의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전환이 너무 잦으면 실제 작업보다 전환에 시간을 더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정리가 중요하고 동시 실행 프로세스 수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는 보통 10m초에서 100m초 사이입니다. 이 코드는 멀티태스킹의 시간 분할 스케줄링을 구현합니다. 멀티태스킹 OS 클래스에서 타임 SAC 상수가 100m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태스크가 실행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케줄 메서드는 레디 큐가 빌 때까지 반복합니다. 큐에서 태스크를 하나 꺼내서 실행하고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시 큐의 맨 뒤에 넣습니다. 실제 OS에서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실행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다음 태스크로 넘어갑니다. 실시간 운영체제,
줄여서 RTOS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입니다. 일반 OS가 빠르면 좋다라면 RTOS는 반드시 이 시간 안에라는 철학을 가집니다. 항공기 제어, 유료 장비, 자동차 에어백 같은 시스템에서 지연은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실시간은 빠른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간 내를 의미합니다. 결정론적 동작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RTOS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성 실시간 시스템은 마감 시한을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항공기 제어, 심장 박동기, 자동차 에어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성 실시간 시스템은 마감 시한을 어기면 성능이 저하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이 대표적입니다. 프레임이 조금 늦어도 영상은 계속 나오니까요. 실제 사용되는 RTOS로는 BXOX, FreeRTOS, QNX 등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RTOS의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을 보여줍니다. RTOS 스케줄러 클래스 안에 릴타임 태스크 내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각 태스크는 이름, 우선순위, 그리고 마감 시한 데드라인을 가집니다. getNext 태스크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태스크 목록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즉 프라이오리티 값이 가장 낮은 태스크를 선택합니다. 스트림 API의 min 메서드와 컴패러터를 사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우선순위와 마감 시한을 고려합니다. 분산 운영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합니다. 하루에 10억 건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려면 초당 10,000건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서버라도 한 대로는 불가능하죠.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대규모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분산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자원이 어느 컴퓨터에 있는지 알 필요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은행 계좌 잔액이 서버 A에서는 100만 원이고 서버 B에서는 90만 원으로 보인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분산 합의 알고리즘 같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애 허용도 중요합니다. 수천 대의 컴퓨터 중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동작해야 합니다. 캡 정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요즘은 쿠버네이티즈가 사실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분산 시스템의 작업 분배 패턴을 보여줍니다. 디스트리뷰티드 OS 클래스에 노즈즈 리스트가 있고 여러 노드를 관리합니다. 디스트리뷰트 태스크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먼저 큰 태스크를 스플리트 메서드로 작은 서브 태스크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for 루프에서 각 서브 태스크를 노드에 할당합니다. 인덱스를 노드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사용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모든 노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컬렉트 앤 머지 리절츠로 결과를 모아서 합칩니다. 이것이 맵리듀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임베디드 운영체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장치에 내장되어 동작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IoT 기기 등에서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탁기, 전자레인지, 엘리베이터, 신호등 안에도 임베디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 OS가 만능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면 임베디드 OS는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는 전용 수술 도구입니다. 256KB 미만의 메모리로도 동작하고 전력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임베디드 개발의 어려움 중 하나는 디버깅입니다. 세탁기 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배포되면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버그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IoT 발전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많아지면서 보안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임베디드 OS로는 임베디드 리눅스, 앤드로이드, 타이전, 왓츠OS 등이 있고 입문자에게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코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자원 제약을 보여줍니다. 엠베디드 OS 클래스에서 MSI 캐리가 25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56KB, 일반 컴퓨터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양이지만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이 이 정도로 동작합니다. 엘러케인 메모리 메서드는 메모리를 할당하기 전에 제한을 확인합니다. 유스트 메모리에 요청 크기를 더했을 때 MSIKB를 초과하면 메모리 부족 메시지를 출력하고 펄스를 반환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유스트 메모리를 증가시키고 트루를 반환합니다. 오늘 학습을 마칩니다. 단일 프로그래밍부터 분산 운영체제까지 각 운영체제 유형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프로그래밍은 단순하지만 비효율적이었고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CPU 활용률을 높였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시간 분할로 동시 실행을 구현했고 RTOS는 예측 가능한 응답 시간을 보장합니다. 분산 시스템은 대규모 처리를, 임베디드 OS는 제한된 환경에서 최적화된 동작을 제공합니다. 각 OS의 특성을 기억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체제의 6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단일 프로그래밍에서 시작해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태스킹으로 발전했고 특수 목적의 RTOS와 분산 OS, 임베디드 OS까지 알아봤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고 지금도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운영체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